근데 나이 드신 분 커플들 중에서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저런 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둘은 분명 물론 부부가 아니야. 영업이신가요? 뭐 마음대로 생각. 아니 잘못한 거라서 위자를 주는 건데 국가는 왜 그걸로 세금을 받아가냐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위쪽 올라왔는데 장미원. 장미원? 네, 장미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면서 저희가 일부러 코끼리 열차는 안 탔잖아요. 맞아요, 걸어왔죠. 산책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플들도 많이 있으시고 커플 보니까 젊은 커플들도 많이 있고 나이 드신 커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 커플들 중에서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저런 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둘은 분명 물론 부부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도 불륜이 아닌 겁니다. 왜냐? 불륜은 절대 손을 잡고 있지 않아요. 공개적인 장소 이런 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이신가요? 뭐 마음대로 생각.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제 이혼이 요즘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돌싱 그런 네.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아마 손잡고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과연 이혼할 때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죠. 네. 이혼할 때도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게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그거를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제 갈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생겨요. 그냥 뭐 몇 대 몇 비율로 주지 않나요? 대부분? 첫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가 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같이 나눈다는 개념은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까지는 아니지만 한 어쨌든 몸인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다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 갖는 거다. 즉 누가 누구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기여하고 이룩한 재산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위자료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 잘못한 거야. 법원에서 이렇게 되니까 남편 혹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위자료를 혹은 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안 주면 깜빡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가로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 대가성이 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아,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남편이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줄 때 주고 세금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잘못했으니까. 아니 잘못한 거라서 위자료를 주는 건데 국가는 왜 그걸로 세금을 받아가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그 의무 이행의 대가로서 그거를 줬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 나는 네. 이걸로 교도소를 안 들어가는 대신 좀 세게 말하면은. 이걸로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네네네. 사준다기는 좀 그런데 뭐. 그렇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의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를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그럼 반대로 받는 사람은 공짜 받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받는 사람은 징역세가 안 나와요. 뭐 손해배상에 대한 성격으로 좀 이렇게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받고, 물론 뭐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이슈가 있어요. 어쨌든 부동산이나 재산이 오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세율 조정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혼도 잘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고 재산 다 뺏기고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혼하고도 그러면 찾아가면 되나요? 오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물어본 사람 꽤 많아요. 그러게 가족 단위 많이 왔는데 이혼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혼 관련된 것도 얘기한 김에, 이혼도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혼 가족끼리 하죠. 뭐 남이랑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가족 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가족 간에서도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이 나와요. 상속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양도일 수도 있는데, 가장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거 뭐 증여 재산 공제라고 하는 건데, 존속은 위로 그리고 비속은 아래로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은 직계존비속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한테는 6억 원, 그다음에 기타 친족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져요. 배우자끼리도 돈 왔다 갔다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자녀한테도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다 세금입니까? 세무사님 물어보는데 몇 개를 빼놨어요. 증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빼놓은 게 학비나 그다음에 학비. 생활비 목적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생활비가 조금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갖고 뭐 한 달에 뭐 생활비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요. 많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로 생활비를 다 소진을 하면
증여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반대로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거를 5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대출을 끼고 뭔가 조그만 빌라라든가 뭘 하나 샀어요. 누구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 남편 집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한 거죠. 그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생활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걸로 봐버려요. 어떻게 주고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 관계가 바뀔 수 있다. 배우자한테 얘기하겠네요. 이건 생활비니까 절대 재테크나 투자하지 마.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데 좀 그래요. 이 영상은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좋아할까? 아니 만약에 집에서 또 남자가 살림할 수도 있으니까. 요새 또 여성분들도 경제력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어쨌든 받으면 깔끔하게 쓰자. 세금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가족 안에서 많이 좀 발생하긴 하네요.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태무사님이랑 간단하게 식사 들은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돈을 줘서 좀 이슈가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약간만 얘기해 주신다면? 용돈식으로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큰 이슈는 잘 안 되는데 문제된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도 재력이 있으시고 자녀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해외로 유학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 학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내줄게. 근데 아버님도 경제 여력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교육비나 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징역으로 잡혀요. 세금에 대해서는 얄짤없다. 네.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엔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텍스신 세무사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자, 이런 것들은 참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좀 몇 개 말씀해 주신다면? 크게로는 일단 상속세 신고 앞두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그리고 자산 이전과 관련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자산 이전이 이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가 다 엮여 있어요. 지금 당장 액션을 안 취해도 어쨌든 플랜을 좀 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너무 좋고. 아, 잠깐만요. 자녀가 40대, 50대, 아직도 60, 70대 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정정하시죠. 네, 근데 그분들한테 아버지 혹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증여나 상속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영상은 사실 그분들이 좀 보고 느끼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세금 차이 너무 많이 나요. 그걸 한 번이라도 인지를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오세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거 세금 더 낸다, 부모님한테 아끼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식 입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또 그런 막무가내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분들 중에서는 그걸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 고민하냐면은 너 이번에 뭐 할 때 내가 뭐를 좀 지원해줄게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가 얼마일까 본인이 계산을 해보시고 근데 그러면 아버지 다른 재산은? 이라는 의문점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 직접 오세요. 상속이랑 증여 관련된 거는 저도 의뢰를 하고 싶네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네. 워낙에 뭐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상속증여가 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산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자산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 상속증여 같은 자산 이전과 관련된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 좀 세금적으로 뭐 기장이나 아니면 본인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사실 제일 좋죠. 앞으로 이런 외부에 나와서 하는 콘텐츠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 되면 싹 얼어가지고 위에 눈 쫙 내리는데 그 호수뷰도 너무 예뻐요. 그럼 뭐 공약 하나 하시겠어요? 지금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면 추운 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찍겠다. 조회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겨울에 또 이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촬영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인가요? 관악산입니다. 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죠.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하면서 혼자. 혹시 산에 갈 때도 예복장으로 가세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뭐 인사하긴 했지만 그 해가 쨍쨍하고 예쁠 때 와가지고 지금 해 다 지고 가는데 오늘 우리 PD님이랑 남자 둘이서 아주 알찬 데이트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고 싶었어요. 남자 둘이요? 제발 그만!